안녕하세요. 예, 저기 4월 원래 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을 우리 디지털 융합 사업본부의 최성모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영합사업본부 맡고 있는 최성모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일반적인 발표나 이런 것들을 몇 번 해본 적은 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그 보통 체면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명예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저희 동네에 아는 분을 잠깐 뵙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한 40년 정도 그 일반 중학교에서 평교사로 계시다가 지난 연말에 그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평교사들은 한 50이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장이라든가 교감으로 발령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관리로 나가시니까 이제 그때 이제 승진이 돼서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안 되시는 일반 대부분의 평교사 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0이 넘어가면 어떤 이제 수업을 맡는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에서 어떤 담당 부서를 맡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위축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후배 교사들하고 일을 한 차원에서도 좀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그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 그 정년 퇴직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어떤 보상에 대한 이런 게 나오면 그게 명예퇴직으로 돼서 나오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게 이제 명예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는 뭐 체면을 살려주면서 나가는 체면퇴직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같이 얘기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그 체면과 명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그 명예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뭐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그 다음에 체면 같은 경우는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 뭐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명예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사회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체면 같은 경우는 내가 소중히 인정하는 가치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그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뭐 속담중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양반은 뭐 얼어 죽어도 겹보를 안 짠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명예에 대한 남들이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그 비중을 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죠. 가끔 텔레비에서 미국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겉에 옷은 정장을 입고 출근하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거나 할 때 보면은 실용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막상 회사 출근해서는 이제 자기가 편한 그 운동화를 벗고 회사에서는 예절을 차려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신발을 신고 그 운동화가 아닌 구두라든가 이렇게 신고 그렇게 출근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출근할 때 보면 되게 이제 정장에다가 뭐 하이힐이라든가 구두를 신고 출근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성들도 이제 옷을 정장을 입은 상태에서도 이제 운동화를 신다는 게 편하게 남의 의식을 좀 덜하는 그런 차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는 어디 그 등산을 가더라도 흔한 말로 자기 뒷산에 있는 산을 가더라도 거의 옷은 마치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것처럼 뭐 장비를 갖추고 간다든가 아니면 옷을 입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서구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런 차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이제 체면을 소중히 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일단 일반적인 사회적인 비용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체면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 도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잘 지킬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과한 부분이 있다 보면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체면 유지비라든가 품위 유지비라든가 이런 사회 입장으로서 경제 측면으로 보면 비용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쓸데없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히 절제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명예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보면 명예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얘기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의외로 이제 그런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거나 우리가 사회에서 합의된 어떤 용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직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인터넷에 조회를 해보거나 하면은 되게 이제 안 좋은 부분과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직장 같은 경우는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의미하고 결탁돼서 나오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 같은 경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같이 가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서양에 비해서는 좀 낮게 평가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명예라고 하는 걸 직장 생활에서 때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장 생활에서 명예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뭐 고객의 입장이 됐든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됐든 간에 자기가 뱉어놓은 얘기에 대한 부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 결과, 내지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행위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중요한 명예의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직장인들끼리 서로 명예를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면 회사 내에서 그 호칭 부르기 운동이 있죠. 그러니까 뭐 서로 형제처럼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기 때문에 편하게 이름을 부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편하게 말을 하는 부분. 그로 인해서 이제 상대로 그런 호칭을 부름을 당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게 결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뭐 호칭 부리기 운동이라든가 뭐 이름 부르지 말고 반말하지 말고 뭐 이런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고쳐나가자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이제 상호 간의 명예를 지켜주자고 하는 그 연장선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사에 갔다가 뭐 성경 말씀에 나온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적발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보통 모세가 율법에 정의하기로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거꾸로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 그 의미는 사실 이제 어떤 뭔가를 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계속 예수는 계속 바닥에다가 계속 뭔가를 혼자서 손으로 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만 나오고 무엇을 썼는지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승된 말에 따르면은 그때 같이 몰려온 청중들의 얼굴을 일일이 보면서 각각의 사람들 해안이 나름대로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기술을 했다고 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부터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에서 살살 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아무도 이제 그 여자를 단죄하라고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났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흠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그 내용을 바닥에 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완벽한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누가 이렇게 나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다. 난 모든 부분에서 내가 전혀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칭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내가 무조건 완벽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어떤 블레임을 하거나 어떤 욕을 하거나 어떤 단죄를 하거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처럼, 누구나 일반 조직 생활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누구를 무조건 단죄시하고 누구를 무조건 판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절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위 직급에 있는 그런 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장 모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나쁜 점들, 자기의 모자란 점들을 상대방한테 그 보여줬을 때 그거를 가장 쉽게 그거에 대한 탓을 하고 책임을 돌리고 이런 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꾸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자란 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씻어내는 과정이라든가 단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게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면 서로 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 생각해주고, 그리고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생각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맞게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한 명예라든가 체면이라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마침 시간이 됐을 때 저희 조직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디지털 융합사업본부는 뭐 아시겠지만 작년 1월부터 퓨처엔의 식구가 돼서 지금 한 1년여 사업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저희 5G라고 하는 통신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원이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흔히 뭐 VR, AR이라고 하는 분야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단순히 이제 VR, AR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신 속도가 됐을 때 무엇이 빨라지고 무엇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이럴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의아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LTE보다도 뭐가 뭐 통신 속도가 좋아졌을 때 뭐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통신 속도라고 하는 게 그 AR, VR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삼성그룹의 삼성 SDI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을 만드는 그 회사에 1차 그 중국에 있는 천진 공장의 프로젝트 1차 수주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현장에 있는 그 기계를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고치거나 할 작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자를 이선 지원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이제 관리 파트에 좀 더 시니어의 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자 지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지원 그룹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원격제에 서로 이치해 있기 때문에 의외로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될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보통 흔히 얘기하는 AR 글라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현장 관리자가 AR을 지원하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이제 글라스를 끼고 현장에 도착해서 그 글라스에 투시되는 각종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글라스를 통해서 그 원격에 있는 관리자 그룹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인 조치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그 원격에 있는 그 지원팀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추가 작업 내용을 지시를 해주고 하면서 그 이제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점을 빨리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원격 그 협업 내지는 뭐 AR 협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저희가 POC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보면 통신 속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하나의 화면의 이미지를
바로 보내는 거 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원 프레임이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하고 그 지시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 되려면 적어도 한 15프레임 정도, 그러니까 초당 15프레임 정도가 정상적으로 전송이 돼야 정상적으로 이제 서로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LTE 환경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상 아직까지 많이 이제 5G가 최종적으로 보급된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원활하게 현장과 그다음에 관리 부서가 통신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이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을 받는 기본 네트워크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AR과 VR이라고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단지 저희 AR, VR을 하고 있는 디지털 융합 사업본부만의 일은 아닐 것 같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각종 그 개발 단위라든가 아니면 뭐 유지를 보수를 해야 되는 단위에서도 충분히 바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제 마이크는 대표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